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부자 김수빈입니다. 부동산 상황 파악하기 5월 7일 지난 금요일 뉴스 기사들을 모아봤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강해졌다. 매매수급 지수 4주째 상승. 집값 계속 오르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4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더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주요 재건축 단지가 들썩인 데 이어 이런 분위기가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규제하면 할수록 기대감만 커져 더 강해진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서울 재건축 기대감 눌러도 불붙은 매수 심리. 이런 매수 심리로 수요자가 몰리니 당연히 집값 상승합니다. 집값 오르면 뭐가 또 오를까요? 당연히 전셋값이 또 오르죠. 집값 뛰니 전셋값도 꿈틀, 하반기가 더 불안.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집값 자극, 집값 오르자 전셋값도 상승폭 키워. 내달 종부세 부과,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문가, 하반기 전셋값 오를 가능성. 자, 그래프를 보시면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100을 넘어가서 200을 향해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은 겁니다. 서울, 강남권, 강북권, 그 외 도심권 모두 100을 넘어섰죠.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가 싶더니 전셋값도 다시 조금씩 반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강남 4구는 이번 주 모두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 전세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도 일주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최근까지 상승세가 주춤했던 전세 시장이 하반기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매매값이 크게 오른 것이 전세값에도 영향을 준 것.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일주일 전 대비 전세 매물이 감소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전세수급 지수도 지난주 103.3에서 이번 주 104.4로 일주일 만에 반등하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고요. 이제 6월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도 확정되면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상쇄하고자 전셋값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종부세의 경우 올해도 예년 대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조세정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계약갱신과 상한제 부담이 커져 전셋값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며 이자율이 낮은 것도 원인이라 지적했다. 특히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까지 아파트 값의 상승세가 뚜렷하고 매물이 워낙에 없다 보니 임대차 보호법으로 버티다가 계약이 끝나면 이제는 부르는 게 값이 돼가고 있어요. 강남권 지역은 지난번에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지금 정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강남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과 기업, 생활 인프라 등 집약돼 있다 보니 수요가 많은 곳으로 아마 강남권은 이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꾸 비싸지니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바로 소형 아파트인데요. 중형은 비싸서 못 사겠다. 몸값 가벼운 전용 59제곱미터 노려볼까? 그런데 이쪽으로도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이렇게 수요가 몰리니 소형이 중대형을 뛰어넘어가요. 수도권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 중형 앞질렀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가 2.69% 올라 2019년 이후 2년 만에 중형, 대형 앞질러 향후 소형 위주 분양단지에 관심 집중. 또 더 싼 집으로 난민 몰리자 오산 22% 뛰고 천안도 15% 뛰었다. 수도권 외곽으로 쫓겨난 주택난민 서울 2% 오를 때 의왕 27%, 화성 17%, 광주도 14% 상승. 직장 등 기반 여전히 서울인데 집만 멀어져 삶의 질 악화. 주거비 고통 속 조정 국면 땐 하락 리스크 더 커 살얼음판.
서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여기저기 버틸 수 있는 곳으로 가려 하면 수요가 몰려서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청약 관련한 기사들을 볼까요?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6배가 뛰었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15대 1에서 94대 1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그러니까 2020년 5월부터 21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94.1대 1로 집계됐다. 경쟁률이 15.1대 1에서 6배 넘는 수치로 집계가 된 겁니다.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도 12.6대 1에서 24.6대 1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오르면서 시장이 불안해진 데다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청약시장이 과열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자, 서울서 평균 6억 있어야 전세 구한다. 평균 4억대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이제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집값 오르고 전셋값 오르고 청약도 힘들고 공급 물량도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앞서 보여드렸던 뉴스 기사들 이런 걱정, 고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인데요. 장기전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국민 10명 중 7명 공공전세주택 뭔지 모른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가 전세난 해소 방안으로 도입한 전세주택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전세주택 특성을 알려준 뒤에 입주 의향을 묻자 93.1%가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 재임 시절 만든 제도인데요. 오세훈 아파트라 불리기도 하고 서울시장이 되고서 과거 역점 추진한 장기전세주택 물량 확대를 본격 지시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 오세훈표 장기전세 물량 늘린다. 5년간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목돈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면 장기전세의 이점을 강조했고요. 장기전세는 오세훈 시장이 2007년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유행이고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몰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진행해서 입주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 특별공급 선착순이지만 언제든 진행 가능하고요. 단독세대주도 가능합니다. 힘든 청약 필요 없고 소득 제한 조건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가능하고요. 차량 가액 제한 조건도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드림카, 비싼 외제차 다 상관없습니다. 자산 제한 조건도 없기 때문에 100만 장자여도 가능합니다. 치열한 경쟁 없이 특별공급은 100% 우선 입주되는 제도입니다. 입주 시 제한 조건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매 2년마다 재계약 시 심사 없습니다. 무주택자 요건만 갖추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 혼란스러울 때 괜히 물 타서 영끌해가지고 매입하고 이제 처분하려 하니 처분도 잘 안 되고 후회하고 이러지 마시고 일단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로 남들과 똑같은 아파트,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남들보다 훨씬 반값 이상 저렴하게 입주해서 안정적으로 이사 걱정, 전세금 걱정, 여러 걱정 다 필요 없이 마음 편히 거주하면서 일단 집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만 아니면 되니까 여윳돈으로 오피스텔 업무용 상가 임대, 건물, 토지, 사업 등으로 투자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식이나 다른 재테크 쪽으로도 투자하셔도 되고 부동산 시장을 틈틈이 잘 관찰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정말 원하는 곳 분양 나왔다, 매물 나왔다 하시면 이동하셔도 돼요. 도전하실 수 있어요. 정말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나중에 집 살 거야. 근데 이사 다닐 거 다 다니면서 복비, 이사 비용, 전세금 때문에 추가 대출 이자 이런 게 이제 빠져나가는데 얼마 안 돼 보여도 이게 반복되면 큰돈입니다. 돈 모이기 힘들죠. 언제 내 집 마련합니까? 지금 세대는 집 사는 게 너무 힘든 세대예요. 장기 전세로 평생 거주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뭘 준비할 수 있는 환경부터 내가 내 목표를 위한 준비가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수 있는 발판인 겁니다. 더 궁금하신 점 상담 희망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한 줄 평, 한 번뿐인 인생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장기 전세 안 할 이유 없다.